처방학 기출문제 이제 2015년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소에 관련된 설명들. 자, 그다음에 가연물, 산화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앞부분에 좀 나왔었고요. 자, 소화 방법.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 이 영상 촬영하면서 한 10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자, 아까도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냉각소와 질식소와 제거소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화약제와 표시색상, 유효화제, 자, 황색, 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A급 화제, B급 화제, C급 화제 이렇게 화제별로 어떤 색깔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자, 각각 2.5m 이하로 하고 출입문에는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이 이 교재에서는 문제를 쉽게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LPG와 렌즈의 문제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이제 2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누전 경보기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관련된 건데, 자, 수평거리가 25m 이하, 자,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숫자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 소방화학 같은 경우도 숫자가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은 자, 20m마다 설치해야 된다. 자, 이게 숫자를 외우는 게 어쩌면은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공부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보기로 제시되는 문제가 한 2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맞출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자, 제2류 과연성 고체에 관련된 얘기. 자, 그 다음에 뭐 스프링쿨러, 자, 화재안전 성능 기준,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은 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 왠지 많이 봤던 높이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자,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보자, 이렇게 입구 같은 거는 서로 동일 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피난기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좀 더 문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속성 고정사다리자,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때 금속 이렇게 그 금속성으로 밟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다리는 최소 몇 층부터 설치해야 되는가? 자, 4층부터 설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약제에 관련된 얘기들. 자, 한로는 아까 문제에서도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됐을 뿐이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재 급 종류에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요. 자, 방화 구획의 벽을 덕트가 관통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덕트가 관통하는 경우에 자, 다른 방화 구획으로 화염이나 연기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거 방화 댐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화 댐퍼나 방화 셔터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가 나와 있으면 보시면 대번 알아요. 어떤 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가 자, 플래시 오버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에 관련된 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험물에 관련된 문제들은 꼬박꼬박 2~3문제씩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자,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다음 방화문에 관련된 거요. 자, 방화문은 30분 방화문은 자,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을 말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2013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앞쪽에는 이 당시의 문제는 앞쪽에는 좀 일반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소화의 방법. 자, 이렇게 해서 화재의 종류, 아까 색깔에 관련된 거 나왔었죠.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쭉 이제 넘어갈게요. 화재에 관련된 이제 설명들. 자, 그리고 아까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 지금 이제 한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정답이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이제 독특한 그 특성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과목과 그 비교했을 때 이게 매년 안전관리 기준이 좀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해진다는 것은 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공부를 하실 때 바뀐 것들이요. 물론 뭐 어느 책을 보든 간에 바뀐 어떤 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할 텐데 바뀐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면 그 바뀐 내용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워낙 재난 안전사고에 이게 그 한번 겪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위, 미터, 몇 층이냐, 뭐 이런 단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뀐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치 기준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에 관련된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거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만에 선임을 해요? 30일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까지 해서 뭐 이미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건데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자,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방학 기출 문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알아봤는데 자, 이 소방학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에 나오는 정답, 문제에 나오는 오답을 따로 딱 모아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바뀐 법령, 바뀐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문제를 외운다기보다는 잘 나오는 보기, 잘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은 이거겠구나. 뭐 요 문장이 나오면 정답은 이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외운다고 해도 이게 양이 적지가 않아요. 절대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뭐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음향신호 같은 거, 스프링쿨러. 이게 양이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기출 문제 안 나온 것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그 경비업법이라든가 청원경찰법보다 전부 표가 진짜 많아요. 이 원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너무 표가 많고 너무 그 화합물이라 그러죠. 화합물 기호 같은 게 많아가지고 공부를 평면적으로 하시면은 이거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예전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자, 갈수록 해가 갈만 갈수록 문제가 더 그 세분화되고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방학 기출 문제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